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국권 침탈에 맞섰던 3.1 만세운동이 95주년을 맞지만 일본은 반성은커녕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각계 인사 33명이 일본 정부의 각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인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이스라엘 페레스 대통령은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가장 영예로운 훈장 명예시민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했던 독일의 총리에게 이스라엘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한 것은 전후 지금까지 독일 정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해온 데 대한 감사와 화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6년이나 국권을 침탈하고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이웃나라 일본의 정치인들은 반성은커녕 최근에는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보유와 교정권을 금지한 평화헌법 구조를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전쟁 피해국들의 분노를 크게 사고 있습니다. 이에 3.1절 95주년을 앞두고 각계 인사 33인이 국회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일본은 평화를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자행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던 태평양 전쟁 패전국 선언을 기억하고 책임 있는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 일본은 2차 대전 중 식민지 백성들에게 입힌 징병, 징용 등 강제 징집과 종군 위안부 원폭 피해 살린 동포 문제 등 재반 피해에 대해 근대 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의 국격에 부합되도록 조속히 해결하라. 이번 선언문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최종 점검한 가운데 한일 기독의원연맹이 주관해 발표됐으며 공식 발표에 앞서 서명자들은 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한일 간 역사 정립을 위한 의견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선언문은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독립선언문 발표에 당시 33인의 지도자들이 참여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완전 자주 독립 통일 여기까지 가야만 3.1운동이 계획했던 또 목표로 했던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 입장을 한번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습니다. 한편 선언문 주요 서명자로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 김상근 목사, 조계종 송월주 전 총무원장, 천주교 조비오 신부 등을 비롯해 WCC 세계교회협의회 장상공동의장, 숙명여대 이경숙 전 총장, 새누리당 이해운 최고위원, 민주당 박혜자 최고위원, 역사학자 이희화 씨 등입니다. 또 신호범 미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 등 해외 지도자 15명도 서명해 한인 동포들이 뜻을 함께했다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일 기독의원연맹은 이번에 발표된 시국선언문을 28일 당일 주한 일본 대사관 측에 전달했으며 향후 유엔과 미의회, WCC, 교황청 등에도 대표자를 보내 선언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올해로 95주년을 맞는 3.1 독립운동을 기념해 각 교계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우경화 행보를 걷고 있는 일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3.1운동 95돌 기념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를 요구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을 위해 적극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도 총회장 명의의 담화문에서 일본 정부와 극우 인사들에 대해 비판하고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통합총회는 또 일본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도울 것이라며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도 교회들은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교회 언론회도 논평을 내고 3.1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 정신의 위대함을 스스로 깨우고 세계에 알린 위대한 유산이라며 우리는 민족의 정신을 계승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외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매년 두 차례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있는 명성교회가 3월 첫 주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진행합니다. 명성교회와 C채널은 많은 사람들이 새벽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 종합 상황실이 분주합니다. 30명의 담당자들이 전화 통화를 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성도들이 특별 새벽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로 독려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특별 새벽 집회가 끝나는 3월 8일까지 운영되며 계속해서 성도들의 집회 참여를 이끌어내고 집회 기간 동안 인원 파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종합상황실에서 봉사하는 담당자들은 이번 새벽 집회를 통해 본인뿐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성령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게 되고 통화하고 또 전화를 받아주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다 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로 개최될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 성도들은 이번 새벽을 깨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적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특히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해 남북이 통일되고 사회가 안정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정말 너무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 나라가 더 통일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는 1부 오전 4시 50분과 2부 6시, 3부 7시 20분과 4부 8시 30분, 5부 10시로 매일 5번씩 진행됩니다. 한편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간 방송사로 참여하는 C채널은 특별 새벽 집회 기간 매일 오전 6시에 전 세계로 생중계하며 같은 기간 매일 오후 4시에는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3.1절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유관순 열사가 남긴 말인데요. 일제에 저항하다 죽음을 맞이했을 당시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불과 18이었습니다.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게 했던 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연극 헤이비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잊고 지내는 많은 일들. 그럼에도 시간은 변함없이 돌아와 우리 안에 오래된 기억을 일깨우곤 하죠. 잠시 잊고 살았던 95년 전의 기억. 95년 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봄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95번째 3.1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헤이비가 대학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헤이비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담아낸 창작극인데요. 특히 천안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일제의 끝까지 저항했던 유관순 열사의 숨겨진 모습을 말괄량이 삐삐로 재해석해 재밌고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헤이비는요, 유관순 열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허구와 사실을 섞어가면서 직접 집필을 했고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님의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말괄량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삐삐라는 이름을 새로 생명을 불어넣고 재탄생시킨 그 작품입니다. 굉장히 말썽꾸러기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용감해서 남자인 저로서도 되게 놀랄 만큼 그 정도로 용감하고 되게 잔다르크 같은 인물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천방지축이고 막 일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썩 예쁘지는 않지만 넘치는 매력으로 동네 소꿉친구 태준에게 사랑 고백을 받았던 수줍은 18처녀 삐삐. 삐삐는 당당히 이화학당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못 말리는 사고뭉치 삐삐는 선생님에게 혼이나 벌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개인으로 살기에는 시대의 아픔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며 신앙을 키우던 삐삐에게도 서서히 시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내 삐삐는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명을 품기에 이릅니다. 지령리 교회라는 곳에서 일본 사람들을 가둬놓고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있어요. 굉장히 아픈 역사죠. 근데 그 사실을 유관순 열사님께서 알게 되고 실제로 동네 친구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맞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 의문점을 갖게 되죠. 헤이비는 당시 독립만세운동의 중심이 됐던 지령리 교회와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 이화학당 등에서의 에피소드들을 통해 당시 신앙인들이 3.1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가 죽기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신앙의 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관순 열사님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신앙이 이제 점점 나라에 대한 어떤 큰 사명감, 소명을 품게 되면서 왜 이분이 그 죽기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나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파헤쳐 보다 보니까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 그리고 그런 믿음 때문에 죽기까지 이제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3.1운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신앙인들의 양심이자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했던 한 소녀가 그 험난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진정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살아간다는 게, 살아낸다라는 게 어떤 자기 안에 소명이나 사명이 없다면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내 마음 안에 품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극복해내고 좋은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내가 그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는. 유관순 열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투사로서의 여성으로서 험한 길을 걸었지만 그분이 그럴 수 있었던 건 신앙의 힘, 성령님과 그 순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인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나? 결국에 제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많은 말보다는 제가 말씀과 기도를 그냥 말만이 아니라 떠벌리고 겉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는 게 진정한 신앙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르심을 받아 사는 게. 어찌해 어조사 이 슬플 비를 합쳐 어찌 슬퍼합니까? 라는 뜻을 담은 연극 헤이비. 우리가 약함 가운데 강해지고 슬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연극 헤이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인 성지순례단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집트 자살폭탄 테러에 대해 한 국제인권단체가 이집트 정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중동 북아프리카 책임자 존 스토커 부대표는 이집트 테러와 같은 동기 없는 살인은 목적이 어떠하든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테러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토커 부대표는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집트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무장단체인 안사르바이트 알마크디스는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이집트 경제와 관광산업, 군 사령관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세계 한인기독교 이단대책연합회 제3차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박형택 목사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최 목사는 개성과 특색이 강한 이단 연구가들과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 YFC의 7대 이사장으로 박은철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1961년 설립된 한국 YFC는 그리스도를 위한 젊은이라는 뜻을 가진 초교파 국제 청소년 선교단체며 청소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술원이 다음 달 7일 과천 소망교회에서 자살 대책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백석대 전형준 교수, 곽혜원 박사, 송기련 박사 등이 각각 자살에 대한 목회 상담적, 종교사회적 대책과 가정의 역할에 대해 발제합니다. 사단법인 라이즈업 코리아 운동본부 창립 17주년 총회에서 광주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가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최 목사는 인재 양성과 사랑 나눔, 선한 소식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대부분 맑겠습니다. 하지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3일절에는 남해안과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영동에서는 주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도 점차 물러가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구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동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따라서 봄꽃도 예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빨리 필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